안녕하십니까. 오늘 조조와 유비 누가 황제인가라는 주제로 본 수업을 진행하게 된 사학과 1과학번 최진수입니다. 일단 저희 수업 목표는요, 사료에 표현된 조조와 유비를 통해 정통론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제 본론, 먼저 수업에 앞서 여러분들한테 하나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혹시 삼국지를 읽었거나 삼국지와 관련된 미디어를 접해본 적 있으신가? 있다면 일단 손 들어주세요. 네. 장성화군님, 있다면 거기에 있는 삼국지에서 어떤 유비와 조조는 어떻게 나오나요? 대부분 유비를 좀 더 각색하고 있고 조조는 유비만큼은 각색을 하지 않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항상 읽었어요. 그럼 다른 분들은 어떻게 느끼셨나요? 삼국지를 봤을 때 조조와 유비의 모습에 대해? 아까 정은구 교수님? 유비는 굉장히 덕이 있고 인망이 있고 덕장이라고 하면 조조는 지략은 있지만 조금 간사한 이런 느낌이 많죠. 예. 그렇게 봅니다. 일단 먼저 유비와 조조의 단순한 사실만 보겠습니다. 일단 유비는 촉한의 황제이고, 일단 앞서 언급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인자한 성노의 모습과 황족의 후예, 이걸로 삼국지에서는 정통으로 삼습니다. 한편 조조는 정치인이자 무장이며 시인으로서 강조되고, 또 조조를 정통으로 보는 사람들 보통은 위가 삼국 통일의 기반을 다졌고, 당시 조조가 황제를 보였기 때문에 조조가 정통이다 라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럼 여기서 근데 제가 다시 한번 질문 드릴게요. 그럼 역사에 절대 선이나 절대 악이라는 게 존재할까요? 그런 개념이? 안 하죠. 그리고 사마씨 진에 의해서 삼국이 통일된 것 뿐이지 삼국 통일 기반을 위가 가졌다는 거 여러분들 다 아시는 얘기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유비가 더 우세요. 유비를 정통으로 보는 관점. 그렇게 저희는 여기서 언제부터 유비가 정통이 되었을까? 그리고 왜 유비가 구평되었을까? 라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이에 선행 연구들 관련 찾아봤는데요, 거의 대부분이 조조의 리더십, 유비의 리더십에 초점을 맞추겠습니다. 그리고 이에 속하지 않은 연구들마저도 조조와 유비의 정통을 바라본 연구가 없습니다. 그리고 조조와 유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야사에 속한 삼국지 연의에 기반을 두고 있어서 이게 역사적 사실인지 아닌지 확실하게 판단하기가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이제 유비와 조조의 등장 및 성장 배경, 정사 삼국지의 내용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위부제, 조조는 관료 집안에서 자라 관직을 얻은 후 황건적의 난 토벌 등을 통해 승진하여 자신의 세력을 키워가면서 성장을 했고, 촉선제, 그러니까 유비는 황족의 지위를 박탈당한 유정의 후예로서 태어나 가난하게 살아가자 증산상이, 장세평과 소상 등의 지원을 받아 세력을 형성했고, 제갈량을 통해 세력을 급속하게 성장하게 됩니다. 그럼 정사 삼국지에서 누구를 정통으로 보냐? 먼저 위서입니다. 건환 25년 10월 한 헌제가 천자의 옥새와 수대를 위 왕에게 바치게 하고 황제의 지위를 양해했다고 서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촉서입니다. 촉서 후주전에는 다음과 같은 편지 내용이 서술되어 있습니다. 황초 연간에 문 황제께서 호화장구 선후보에게 명하여 은밀한 조서를 알리게 하고 세 가지 훌륭한 언덕을 펼쳐 문호를 열어보이도록 하였습니다. 저희는 이를 통해 진수는 조조를 정통으로 평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또 그가 정통을 부여했다는 근거와 위라고 볼 수 있는 근거는 세 가지가 또 있습니다. 첫째, 진수는 서진의 관리 출신이었으며 유비가 황왕실 후예임에 자칭했음에도 불구하고 위서를 촉서 5서보다 앞에 넣었습니다.
또 이에 대한 비중도 압도적으로 많고요. 두 번째, 기전체 사서의 일방적인 통례로 위촉의 삼국 군주 모두 제 기를 좋아하지만 진수는 위 황제에 대한 기록을 기, 촉과 오에 대해서 전이라고 묘사하였습니다. 마지막 셋째, 삼국의 황제 표현 방식의 차이가 있습니다. 위의 황제는 아까 조조 끝에 무제라고 되어 있었죠. 조비, 문제 다 제자가 들어가요. 하지만 촉이나 오는 촉의 경우는 선주, 후주 다 주자가 들어갑니다. 다음으로 촉서 선주전에서 유비를 평한 내용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평하여 말한다. 유비는 도량이 넓고 의지가 강하면 마음이 너그러웠으며 인물을 알아보고 선비를 예우했다. 그는 한 고조의 풍모를 갖고 있었고 영웅의 그릇이었다. 그가 모든 국가와 태자를 보좌하는 일을 제갈량에게 부탁하고 마음으로 의심이 없었던 것은 확실히 군신에 지극한 공심이며 고금을 통해 가장 훌륭한 모범이었다. 유비는 인기응변의 재간과 책략이 조조에 미치지 못했기에 국초 또한 협소했다. 그러나 좌절에도 굴복하지 않았으며 끝까지 조조의 신하가 되지 않았다. 이에 조조의 도량으로는 틀림없이 자신을 받아들이지 못할 것을 예측하여 그와의 이익을 다투지 않았으며 그래서 해를 피할 수 있었던 것 같다 라고 했는데, 잠깐 이것 좀 올릴게요. 스크린 좀. 이를 통해서 저희가 진수가 유비에 대한 평가를 다음과 같이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첫째, 이 글 잘 보이시죠? 유비가 국가와 태자보다 제갈량을 위임한 것. 이걸 가장 훌륭한 모범이어서 엄청 극찬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둘째, 조주선화에 끝까지 들어가지 않았다. 이 두 가지를 토대로 보면 진수 유비를 긍정적입니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죠. 하지만 제가 앞서 말한 대로 그러나 유비는 임기응변의 재간과 책략이 조조에 미치지 못했다 라고 평가하는 점에서는 조조를 보다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고 정통으로 보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후에도 알게 해서 평가가 긍정적이겠냐? 그건 또 아닙니다. 이등 자버의 저자 손수원과 조관전의 저자인 오나라 신원 미상인 사람이 이 두 사람이 최초로 조조를 비판했으나 이 둘 역시 여전히 조조를 정통으로 인정했고, 허나 동진의 습착지가 처음으로 조조 창영력을 제기한다. 습착지는 삼국시대의 촉은 종실로 정통이 된다고 봤으며 거기에 한나라가 망하고 진나라가 흥한 것에 대해 진은 한을 계승한 것이라고 제기합니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여전히 조조 정통론이 유비보다 우위입니다. 다음 북송입니다. 북송의 사마강의 지필하는 자치 통감은 일단 통사 형식으로 저술된 역사서로 사마강의 개인적인
견해보단 실증적 역사 사실을 전제로 했습니다. 이런 사마강의 저술 방식은 후한 말기 삼국 성립 초기 시기 서술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먼저 첫째, 연도를 세는 기준은 위나라 연표를 사용합니다. 하지만 유비의 총나라는 한으로서 기록합니다. 또한 조비가 황희를 성향받는 과정, 사화씨가 위나라의 황희를 성향받는 과정, 이걸 꾸밈없이 저술했고요. 이를 토대 저희는 다음과 같이 볼 수 있다. 사마강의 자치 통감은 유비가 정통이냐 조조가 정통이냐 이 어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중립적인 무정통론을 형태를 띠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당시 북송은 이런 무정통론을 믿었냐? 그건 또 아니에요. 구양수 등 지배층은 여전히 위를 정통으로 봤습니다. 북송에까지 왔던 정통론이 조조 정통론은 남송 가서 한 방에 확 뒤집힌다. 일단 주인은 자치통감 강목을 통해 위를 부정하고 있고 촉을 정통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그는 주자 어류에서 삼국시대는 마땅히 촉을 정통으로 삼아야 한다 말하고 있으며, 앞서 언급한 자치통감 강목에서는 220년 조조가 황제를 칭한 기사에는 한해 연호의 연강을 사용하지만 유비가 황제를 등극한 해를 소열 황제 신무 원년이라 표기한 후 모두 촉 한해 연호를 사용했습니다. 또 당대의 문인들은 촉이 비록 통일을 이루지 못했으나 정통은 촉에 있다는 것에 대한 의견을 같이 했고, 주위에도 주필대, 윤기초 같은 학자들이 위가 아닌 촉한을 정통으로 봤습니다. 주필대의 속후 한 소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조씨가 한나라를 대신한 것은 명분으로는 선양이자 실제로는 찬탈이니 다만 신나라 왕망의 아류일 뿐 따릅니다. 또 윤길초의 조열제 장무 원년론에는 조비가 황제의 자리를 찬탈하여 한나라 사직에는 임금이 없었거늘 소열이 지위를 바르게 하니 촉한이 친히 대통을 이뤘다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벌써 마무리 단계입니다. 자, 저희가 지금까지 공부한 걸 기반으로 결론 내리자면, 일단 북송 때까지 조조 정통의 우세예요. 그리고 남송 때부터 유비 정통의 대조예요. 이게 역사적 사실이에요. 그리고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조조는 군사적, 정치적으로 뛰어난 통치자는 이건 분명해요. 근데 시대에 따라서 영웅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간웅으로 평가받기도 하고 혹은 찬탈자로 평가받기도 하고 평가가 달라요. 시대에 따라. 그렇기에 저희는 역사 속의 인물은 시대에 따라 역사가에 따라 얼마든지 평가가 바뀔 수 있다고 봐야 합니다. 자, 이제 재밌는 활동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먼저 Q&A 넘어가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은 조조가 정통이냐 유비가 정통이냐 이 얘기를 들었어요. 자, 이제 이거를 공개재판을 한번 해볼 거예요. 원고는 조조고 피고는 유비입니다. 여러분이 지금까지 이 수업에서 들은 걸 기반으로 누가 정통인지를 본 최종 판결을 통해 결론 지어보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 각자 의견을 발언해 주시면 됩니다. 예. 그것도 재밌는 말이 있습니다. 피고를 조조로 일단은 저희는 유비를 고평가하는 입장으로서 제기를 했기 때문에 유비를 고소당한 입장, 조조가 고소하는 입장으로서 보겠습니다. 자, 이제 나는 유비가 먼저 정통 같다. 나는 유비가 정통이라 생각한다. 일단 계신가요? 다 조조가 정통이라고 보시는 건가요? 그러면? 난 유비 정통론이 맞다고 생각한다. 일단 손 들어보세요. 네,
그러면 나는 아니다. 나는 조조 정통론이 옳다. 조조가 여세네요? 그러면 좋아요. 먼저 유비 정통론을 내세우신 분들 왜 유비가 정통인가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삼국지를 연의를 봐도 그렇고 그다음에 정사에 와서 둘 다 봤을 때 일단은 조조는 일단은 황제위를 시작하게 된 게 일단은 찬탈이 일단 좀 더 가깝게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에 반해서 유비는 일단 왕실에서 빠져나온 그 왕실 후계자라 하더라도 그래도 한이라는 정통의 핏줄을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조조와 대치 구도를 가지고 일단 촉이라는 나라를 세웠고 그다음 이후 촉한이 나오고 이런 과정이 겪었기 때문에 그래도 정통 핏줄을 가지고 있는 유비가 좀 더 정통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혈계의 입장에서 유비가 정통이다 이 말씀인 거죠? 자, 나 여기에 반박하겠다. 조조의 정통론에서 아까 조조 정통론 얘기하셨던 분 중에 자, 난 여기에 반박하겠다는 분 계신가요? 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저 아까 유비가 한 황제의 후손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는 말이긴 한데 이제 유비는 이제 한 황제도 정치하였지만 한 황제와는 거리가 먼 이제 그러한 혈족이 없고 그 조조는 찬탈이라고 보시긴 하셨는데 조조가 이제 한 황제를 이제 이렇게 뒤엎은 게 아니라 조비가 한 황제를 뒤엎고 이제 이렇게 뭐랄까 그냥 무력으로 이제 그냥 힘으로 이제 황제의 자리를 빼앗았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이제 그 조비의 아버지는 그 조조가 그래 살아 있을 때는 그래도 한 황제를 이제 이렇게 유지해 줬고 이제 수많은 이제 이렇게 전쟁을 벌이면서도 이제 한 황실의 명맥은 그래도 있게 해줬다는 점에서 조조를 일단 조조가 그러하면서 이제 조조를 정통하는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황우수 선생님 유비를 정통이라고 보셨죠? 그럼 선생님 왜 유비를 정통으로 보시나요? 일단은 제가 뭐 선입견일 수도 있지만 계속 그렇게 배워왔었고 그렇게 이제 모든 상황에서 했기 때문에 이 수업을 통해서 그걸 완전히 기억할 만한 완전히 이건 재밌겠다 이런 느낌을 별로 갖지 않았었고요. 일단 본 게 세 편인데 조조가 뭔가 이쪽에 한 명도 안 되면 이 수업 일단 안 될 것 같아서 일단은 저는 이제 이쪽으로 손을 들었습니다. 아까 도선학군이 아까 조조가 정통이라고 하셨죠? 도선학군이 어떠세요? 왜 조조가 정통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어쨌든 조조가 찬탈이라고 해도 어쨌든 유목사와는 조조가 황제였기 때문에 그렇게 그런 쪽으로 봤을 때는 청나라의 유비도 황제 자리에 올랐었고 어떻게 보면 나라의 흥건도 황제 위까지 올랐었는데 그렇다면은 그 다른 두 나라도 그런 따라서 정통으로 볼 수 있잖아요. 한 나라를 먼저 했었다면 조조가 되지 않을까. 그렇게 따지면은 황제 위에 오른 순으로 따지면은 유비가 먼저 오르고 황제 위나라에서 황제 위에 오르면 조비가 먼저인데 그렇다면 조조가 정통이 아니라 조비가 정통이라고 해야 되잖아요. 황제가 된 순에 따른다면. 말씀하세요. 정정한 선생님의 약간 감각을 하자면은 일단 위초도 당시 삼국은 스스로가 자기 자신의 황제라고 칭하였으면 약간 전직적인 과정을 통해서 황제가 된 거잖아요. 스스로가 황제를 주장을 하였기 때문에 황제가 된 순서나 황제가 된 기간 이런 건 크게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이 이제 어느 정도 된 것 같으니까 이제 결론을 내려볼게요. 자, 이제 판결 내릴 겁니다. 피고 유비에 대해 유비가 정통이냐, 피고 유비의 정통을 생각한다. 다시 한번 좀 들어보세요. 유비의 정통을 생각한다. 똑같네요. 유비 정통은.
조조의 전통을 생각한다. 그러면 저희 수업 결론을 내리자. 일단 여기 분들은 조조 정통을 우세하게 보네. 하지만 그렇다 조조 정통은 절대적인 또 아니다 라고 내줄 수 있겠네요. 동의하십니까? 자, 그럼 오늘 본 수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